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할 내용은 올해 2021년 세계 10대 등산화 순위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글로벌 소비자들이 선택한 아웃도어 의류에 대해서 순위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동영상의 반응이 좋아서 등산화 순위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전부터 등산화를 리뷰도 했었고 등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정리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경험도 부족하고 해서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했었는데요. 올해 이 발표된 기사를 보고 그러면 이 내용으로라면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런 리핏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매체입니다. 여기에 이 주소는 여기 있고요. 여기에 11월 1일 날 올해 11월 1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 기사죠. 이 기사를 쓴 사람은 폴 론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경력이 20년의 미국의 아웃도어 전문가인데 특징적인 게 러닝화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단면을 잘라서 내부 구조도 분석하고 또 자기가 일주일에 30에서 50마일이니까 50km 이상 7, 80km 그 정도를 등산 또는 산악 달리기를 매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필력도 좋습니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기고도 하고요. 여기 러닝화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스펙이 메소달러지 1.4라고 하는 스펙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등산화의 어떤 정량적인 지표, 그래서 그게 뭐냐 쿠션이 어느 정도다 했을 때 수치가 있겠죠. 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두께라든지 또 가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질이다, 어떤 거다 하는 거, 소가죽이나 양가죽이나 이런 거, 또 인조 가죽이나 또 신발끈의 강도, 강성, 그 외에 기차 굉장히 그 지표가 많더라고요. 이 메소달러지 1.4를 사용해서 리뷰를 했는데 자기가 판단하는 거 외에 메소달러지 1.4는 순수하게 자기 연구소의 데이터죠. 요거 더하기 전문가 리뷰 900건 이상, 또 구매자 리뷰 11만 건 이상을 점수화해서 토탈 10개 등산화를 선정을 했어요. 근데 검토 대상이 모든 등산화, 이 세상의 모든 등산화가 아니고 2021년 현재 미국 시장에 시판 중인 396개 등산화 모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1등부터 10등이 아니고요, 분야를 5개 분야로 나누었어요. 종합 분야, 백패킹 분야, 경등산화 분야, 그 다음에 편안한 등산화 분야, 또 마지막은 가성비 등산화 분야, 이렇게 5분야에 1등과 2등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10개 등산화인데요. 이 1등부터 2등이 이제 5개가 번갈아 가는데 분야별로 그 등산화를 순위를 낸 걸 가지고 제가 등산화 소개도 해드리면서 어떤 등산화가 적합한지도 제 의견도 간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분야의 1등, 오버올 종합 분야입니다. 종합 1위는 뭐냐? 로바의 레니게이드라는 등산화입니다. 로바 등산화는 우리나라에서는 레니게이드보다는 티벳이 더 많이 팔려요. 저도 로바 티벳 등산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발볼이 한국 사람 표준 체형보다는 발볼이 좁은 편인데 제가 평소에는 270이나 275 운동화를 신습니다. 로바 티벳은 280을 샀는데요. 발볼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으면 지금 한 5번 이상 백패킹 할 때 신어봤는데 그 정도로는 아직 질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티벳이 압도적으로 1등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레니게이드, 로바 레니게이드가 종합 분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야, 정말 로바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240불 정도. 어, 종합 순위가 종합 1위지만 표준화된 점수, 정량화된 점수로는 91점을 받았어요. 이건 소비자가 평가한, 또 전문가가 평가한 거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죠. 이 폴 론토라고 하는 사람이 점수를 매긴 거는 메소달러지 1.4도 있습니다. 요거 수치는 안 나와 있는데, 요걸 종합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91점이 종합 1위다. 그러면 종합 2위는 91점보다 낮으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 종합 2위가 살로몬의 X 울트라인데 이건 92점이에요. 그 말은 구매자와 전문가 평가를 합한 게 92점인 거고, 거기에 메소달러지 1.4의 토탈 평가를 하니까 그래도 로바 렌디게이드가 종합 1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합 1위를 차지한 레니게이드는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이 긍정적인 평가 부분은요, 순서대로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뒤로 갈수록 소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정도 마찬가지고요. 뒤로 갈수록 소수 의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가볍다. 그리고 방수 발수 성능, 편안함, 가벼움, 방수 발수, 접지력, 뭐 이게 등산화의 좋은 등산화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항목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등산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접지력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나라 등산하는 조건이 아무래도 바위가 많아서 접지력이 약할 때 크게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접지력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근데 미국 분들은 접지력을 1순위로는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편안함과 가벼움이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 중에 다른 신발은 물집이 생겼는데 신으면 로바는 물집이 잘 안 생긴다는 이 레니게이드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완성도가 좋지 않다, 밑창이 갈라졌다, 뭐 이런 의견이 몇 개 있었고, 가격이 비싼 편이다. 맞습니다. 240불, 미화로 240불이면 미국 시장에서는 아주 비싼 등산화입니다. 그리고 젖은 후에 건조 시간이 길다는 게 단점이었고, 비틀림 안정성이 약한 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 발목 부분부터 여기가 이제 강하면 신발 자체가 비틀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부터 한 요 정도까지가 되겠죠. 이게 이제 좀 비틀림이 취약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어쨌든 종합 1위니까 부정적인 의견은 완벽한 상태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로바 레니게이드라는 이 등산화의 기대치가 매우 높은데 그 중에 좀 불만적인 부분이 이게 아닌가 싶고요. 구매자의 10,000명 이상이 평가가 5.0 만점에 4.5다. 전문가는 27명이 리뷰를 했는데 93점을 줬다. 그래서 로바 레니게이드가 미국 시장에서는 종합 분야에서 가장 좋은 등산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로바는 정말 좋은 등산화죠. 제가 신고 있는 티벳은 한 요 정도까지는 거의 비슷하고요. 한 요만큼 더 올라와 있어요. 더 올라와 있어서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 단추가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고 여기가 요렇게 돼 있는데 한 요 정도 돼 있습니다. 한 8.5인치, 지금 이 레니게이드는 한 7인치나 뭐 그 정도 될 건데 좀 더 높아요. 더 높고 레니게이드보다 가격이 더 비싼 등산화죠.
로바 레니게이드가 미국 시장에서 종합 1위, 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종합 2위는 뭘까요? 살로몬의 X 울트라인데요. 살로몬이라는 브랜드, 뭐 살로몬이라고 읽어도 되고 솔로몬이라고 읽어도 되는데 스펠은 SALOMAN입니다. 로고, 이 S 로고가 아주 인상적인데 전에 아웃도어 의류에서도 한번 순위에 있었죠. 이 살로몬은요 등산화를 참 잘 만드는 회사로 아마 이게 지금 종합으로는 살로몬 X 울트라가 2등을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등산화 10개 중에서 살로몬의 등산화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구매자는 좀 평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343명인데 4.6점을 줬고요. 전문가 5명은 92점을 줘서 이 토탈 평균 의견은 92점, 거기에다가 메스달리지 1.4를 더하니까 로바 레니게이드보다는 좀 적었던 것 모양입니다. 그래서 종합 2위인데요. 이 살로몬의 X 울트라는 디자인이 좀 독특합니다. 여기 보면 뒤틀림을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뒤틀림의 안정적인, 미국 사람들은 좀 접지력보다는 뒤틀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180불이에요. 좀 싼 편입니다. 긍정적인 평가 똑같습니다. 순서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편안함, 가벼움, 그리고 내구성이 하나 들어갔어요. 내구성이 좋다. 접지력 우수하고 방수 성능 좋고 디자인 색상적인 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색깔이 보통 등산화보다 밝은 색입니다. 부정이 뭐냐? 아일렛이 평평하지 않다. 이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평평하지 않다. 좀 튀어나왔다는 말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전 모델에 비해서 불편하다. 크게 뭐 많이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치가 신뢰할 수 없다. 아치가 신발의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에서 보면 신발이 동그랗게 이렇게 아치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무릎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딱딱하지 않다는 말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모양이 딱 잘 잡히는 거. 미국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좀 튼튼한 등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창인데, 밑창이 소울보다 더 밑에 있는 밑창이니까 그 두 번째 있는 밑창 그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신발이 이게 이제 편하지 않다는 말이 아무래도 좀 유연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거는 밑창보다는 이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요 덧댄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요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것도 뭐 이전 모델에 비해서 불편한 거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종합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분야의 1, 2위를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백패킹 분야입니다. 백패킹 등산화에서 1등을 한 것은 살로몬입니다. 살로몬의 퀘스트 4D라는 상품인데, 잘 보세요. 아일렛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제가 아까 로바 티벳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해서 아일렛이 여기 하나 더 있다고 그랬거든요. 한 8.5인치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추세가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신발 잘 안 신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로몬은 또 한 번 이렇게 여기 요렇게 아까 거기 울트라 X 울트라에서 본 것 같은 요렇게 지지대를 하나를 넣어놓은 게 특징적이에요. 그게 아마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면서도 좀 뭐랄까요, 다른 소재를 많이 안 쓰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도입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백패킹 1위 등산화인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많이 높진 않고 한 7인치, 7.5인치 그 정도 사이일 것 같습니다. 가격은 260불.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로바 TV에 또 그 정도 할 것 같고요. 긍정적인 게 편안함, 안정성, 아무래도 백패킹 등산하다 보니까 안정성이 중요했겠죠. 그 다음에 지지력이 이제 신발 전체가 좀 튼튼한 정도 이런 것 같고요. 접지력도 보면 이 그냥 비브람 창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메가 그립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메가 그립 맞는 것 같습니다. 메가가 아니고 컨택 그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지지력을 더 향상시킨 밑창인 거. 디자인이 좋다. 예. 부정적인 의견. 미국 시장이지만 미국 사람, 그러니까 서양 백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는 아시아의 사람도 있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발볼이 좁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서양 사람 기준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 같고요. 가격이 비싸다. 뭐 260불인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가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죽 등산화가 올 가죽이 아닌데 이 정도면 비싼 거 아니냐 뭐 그런 판단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무겁다. 살로몬 등산화에 비해 살로몬 중에서는 무겁다는 것 같고 이게 어, 절대적으로는 살로몬은 가벼운 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바 신발이나 한바그나 뭐 아니면 뭐 잠발란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가볍지만 그래도 살로몬인 걸 감안했을 때 기대 수준에 비해서 무겁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구매자 10,000명 이상이 4.6점을 줬고요.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전문가 28명은 91점을 줬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백패킹 등산화의 그 요구 사항에는 좀 못 미친 거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백패킹 1위는 살로몬, 백패킹 2위는 뭘까요? 예, 잠발란입니다. 자, 사실 잠발란 등산화가 미국에서는 거의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 996 바이오즈라고 하는 이 모델은 아주 핵심적으로 지금 잘 팔리는 등산화입니다. 디자인도 조금 봤을 때 옛날 잠발란에 비해서는 약간 날렵한 느낌이 들죠. 가격은 뭐 잠발란이니까 330불. 뭐 당연히 잠발란 치고는 뭐 비싼 편이 아닙니다. 잠발란 등산화가 뭐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기도 한데 미국 시장에서도 아주 좋은 등산화였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너무 무겁고 해서 좀 인기가 없어졌다가 지금은 디자인도 좀 현대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이런 것도 있죠. 현대적으로 됐고 아무래도 뭐 그 유명한 회사가 뭐 시장에 못 따라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뭔가를 좀 고집하던 거를 좀 포기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잠발란 등산화의 가장 큰 특징이 풀그레인 가죽을 쓴다는 건데 가죽은 풀그레인 것 같아요. 가죽은 우수한 것 같고 밑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된 것 같고요. 아까 살로몬 퀘스트 4D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백패킹 등산화인데 그렇게 아이렛이 하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잠발란에서도 아이렛 하나가 없어요. 하나, 둘,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고 하나 더 있는 게 보통인데 역시 잠발란은 이렇게 많이 이 각도가 이렇게 많이 밑에가 내려가지는 않는데 약간 예. 또 보면은 신발끈도 약간 얇아졌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 그리고 요 안쪽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요좀 뭔가 좀 얇아진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투박한 게 좀 덜해졌다. 백패킹 분야의 미국 시장에서 2위 순위권을
다시 탈환한 잠발란 996 바이오즈 모델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게 방수 성능이 좋다. 예, 아무래도 풀그레인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극강의 편안함. 예, 잠발란은 이게 아마 조금은 얇아졌다 해도 그래도 다른 등산화보다는 편하죠. 무거워서 그렇지.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사이즈가 오차가 없다, 사이즈가 긍정적이다, 이런 게 조금 다른 신발에서도 그 의견이 있어요. 미국 시장은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뭐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견인력이라고 해서 좀 다른 표현을 썼더라고요. 접지력보다도 좀 더 좋은 그 마찰력이 견인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맞게 이게 어, 번역이 된 건지는 뭐 제가 사전 찾아보고 이 말을 썼는데요. 하여튼 긍정적인 점이, 그런데 진짜 이 밑창이 정말 튼튼해 보입니다. 부정적인 의견, 통기성이 좋지 않다. 물론 소수 의견이긴 한데 아무래도 풀그레인 두꺼운 가죽 썼으니까 그럴 것 같고요. 이물질이 들어온다, 이 말이 제 생각에는 좀 그 전에 잠발란 등산화에 비해서 높이가 좀 한 1인치 이상이 이렇게 짧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거 신는 사람들은 어, 뭐 나뭇가지나 돌 뭐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이게 좀 낮아져서 들어오지 않나, 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백패킹 1위 살로몬 퀘스트 보디,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나요? 저는 시도는 안 해봤는데 요새도 우리나라에 쿠팡 같은 데 보면 살로몬 등산화 있긴 있습니다. 퀘스트 보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등산화 랭킹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면 살로몬이 아주 호평을 받습니다. 살로몬이 전 세계적으로 순위를 내본다면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아닌가, 뭐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백패킹 1위 살로몬 퀘스트 D, 백패킹 2위 잠발란의 996 바이오즈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야가 뭐라고 그랬죠? 예, 경등산화 부분입니다. 경등산화 1위가 재밌어요.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 등산화 테렉스 Z 모델입니다. 이 등산화는 정말 스포티하게 아디다스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발끈도 아주 등산화스럽지 않죠. 그리고 발목 부분이 참 신축성 있는 소재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아디다스 테렉스인데, 이 보시면 밑창도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로 되어 있는 밑창 구조입니다. 쿠션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220불. 아디다스 신발 중에서는 운동화 중에서는 비싼 편이고 경등산화니까 조금 비싼 편인 것 같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 편안하다, 복숭아뼈 부위가 안락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 신축적인 부분 요거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보통의 등산화들은 이 부분이 이제 복숭아뼈가 좀 딱딱한 재질에 덮여 있어서, 가죽 재질이 덮여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좀 신축적인 것 같고요. 가볍다, 접지력이 좋다, 통기성 정말 좋아 보입니다. 통기성, 밑창의 쿠션감이 좋다, 그런 건데 부정적인 면, 완성도, 밑창 갈라짐, 이거는요 밑창이 갈라진다는 말이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인지 뒷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또 앞부분일 수도 있겠죠. 아마도 이 아디다스 테렉스 모델은 달리기 용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 사람들은 워낙 산악 달리기를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등산을 하게 되면 조금 달라지죠. 무거운 등짐을 지고 너무 오랫동안 걷게 되면 내구성은 뭐 당연히 등산화 디자인보다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비싼 편이다. 맞습니다. 220불이면 미국 시장에서 비싼 편이죠. 젖은 후에 건조 시간이 길다. 이거는 방수가 안 되는 등산화 같아요. 예, 근데 비틀림 안정성이 약한 편이다. 뭐
약해 보입니다. 예. 하지만 경등산화 분야의 1위. 아마 이게 미국 시장에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등산을 하는데 굳이 등산화 안 신고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미국 시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경등산화 분야의 2위는요, 살로몬입니다. 또 살로몬입니다. 살로몬인데, 예, 아웃라인이라는 모델입니다. 살로몬 아웃라인. 경등산화 분야의 2등. 예. 약간 아디다스 테렉스 모델보다는 등산화처럼 생겼지만, 그래도 약간 통기성이 우수해 보이는 천 구조, 직물 구조의 바디에 이제 내구성을 위한 뭐 인조 가죽인지 천연 가죽인지 모르겠지만 가죽 부분으로 되어 있고 아일렛도 하나 있고 발목이 그래도 조금은 높습니다. 그래서 등산화스럽다. 그리고 밑창도 울퉁불퉁해서 산악 지형에 적합한 아디다스 모델보다는 좀 더 적합한 또 여기도 그립이 아까 퀘스트 4D에 나온 그립과 똑같은 그립이죠. 그렇게 해서 경등산화 중에서는 좀 많이 팔린 아웃라인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편하고 다양한 바닥 조건에 적합하다. 이 말이 뭐 산악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주로 뛰는 뭐 흙길이 아니라 진짜 하이킹을 하는데도 적합하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지지력, 전문가가 극찬했습니다. 지지력이 아까 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발 전체가 안정적으로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 것이 지지력이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극찬했다고 하는 것은 등산화의 일반적인 등산화의 관점에서 그게 아니고 이런 운동화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등산화처럼 지지력이 있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가볍고 통기성 좋다. 예. 부정적인 의견으로 발볼이 좁다. 아마 동양 사람 체형으로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이 160불이니까 아까 아디다스 테렉스 모델보다는 한참 싼 편입니다. 그래서 살로몬의 아웃라인이 경등산화 부분에서 2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편안한 등산화 순위로 가겠습니다. 편안한 등산화 1위 킨이라는 등산화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유튜브에 영어로 뭐 베스트 하이킹 부츠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킨. 근데 뭐 약간 중저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가격이 160불인데요. 컴포트니까 편한 등산하고 약간 뭐 보통 이제 하이킹 하는 사람들이 하이킹 기준 그러니까 등산도 하고 뭐 백패킹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높은 산에 오를 때 신는 신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점수가 88점으로 조금 내려갔는데요. 이거는 전문가가 좀 점수를 많이 안 준 것 같아요. 구매자 12,000명 정도는 4.5점을 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중저가 모델이라고 좀 평가가 박한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생각한 긍정적인 점 뭔지 보겠습니다. 가볍다. 예, 컴포트. 편한 등산화 1위니까 가볍다. 발목 지지가 잘 된다. 예, 좀 높아요. 예, 발목 지지가 잘 된다. 편하다. 유연함. 예, 볼 때, 신발 전체를 볼 때, 유연함은 잘 느껴지지도 않는데, 좀, 예, 딱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당한 가격. 예, 장점이 160불 정도. 적당한 가격이 예, 좋은 1위를 한데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보온성. 딱 봐도 따뜻해 보입니다. 네, 접지력도 좋은 편이다. 예, 좋게 보입니다. 부정적인 거, 방수 성능이 안 좋다. 예, 이게 뭐 고어텍스인가 뭐식인가 고어텍스는 아니고 뭐라고 적혀 있는데 키엔이라는 모델 브랜드는 방수 성능이 별로 안 좋다. 예, 안 좋은 거 뭐 통기성도 별로 안 좋다. 내구성도 별로 안 좋다. 뭐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편하게 신는 데는 1등. 네, 1등인 등산화.
아주 인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인기가 이제 판매량을 말하겠죠. 킨이라는 등산화가 편한 등산화에서는 1등을 했고요. 그 다음 편한 등산화 2등은 뭘까요? 스카르파입니다. 스카르파는 참 저는 세련된 이 디자인 때문에 참 한번 신어보고 싶은 등산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스카르파가 좀 고가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아크테릭스 매장에서 아크테릭스 등산화도 물론 있지만, 아크테릭스는 하이킹용이 아니고 그 트레일 러닝용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정통 등산화는 아크테릭스 매장에서 스카르파를 같이 팝니다. 그래서 AS도 아크테릭스 라인으로 하고요. 백화점 가면 아크테릭스 매장에 스카르파 등산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카르파를 아크테릭스급의 좀 가격대가 좀 있는 상품으로 알고 계신데, 스카르파는 그렇게 고가는 아니고요. 뭐 다 비슷한 뭐 가격대입니다. 220불이니까 이게 좀 발목이 높은 편인데 220불이니까 조금 뭐 중간 정도? 중간에서 조금 비싼 정도인데요. 스카르파가 이태리 회사일 겁니다. 예, 이태리 회사고 되게 좋은 신발이에요. 제가 신어본 적은 없는데 정말 스카르파 한번 신고 싶다, 신고 싶다 뭐 생각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긍정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볼까요? 접지력이 1등입니다. 접지력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접지력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바위에서 바위 구간에서의 접지력은 아닐 거예요. 좀 딱딱해 보입니다. 무르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바위 구간을 지나가려면 물러야 되거든요. 편안하다. 뭐 겉으로는 투박하지만 편안하다고 합니다. 방수 성능이 좋다. 예, 뭐 이것도 풀 그레인 가죽을 썼든지 뭐 가죽을 좋은 가죽을 썼겠죠. 길들이는 기간이 짧다. 야, 미국 사람들도 아직까지 가죽 등산화는 길들이면서 신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들이는 시간이 짧다. 통기성이 좋고 발목 지지 딱 높으니까 발목 지지 잘 될 것 같아요. 가볍다. 스카르파가 저는 라닥이라고 하는 제일 이제 백패킹용 제일 투박한 등산화를 사고 싶었는데, 라닥도 제가 왜 사고 싶냐 하면 함바그나 이런 모델에 비해서는 좀 가볍거든요. 스카르파가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나오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거, 흠이 잘 난다. 이거는 이제 전부 외피가 가죽이다 보니까 기스가 좀 그런 날 수 있는 뭐 점인 것 같고요. 깔창이 얇다. 깔창은 이제 제가 소울을 깔창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깔창이 스카르파도 그렇고 다른 브랜드들도 깔창은 뭐 따로 사야 되잖아요. 그만큼 깔창이 얇다. 쿠션감이 부족하다. 조금 딱딱해 보입니다. 예. 어쨌든 편한 등산화 2등이 스카르파 테라. 한번 신어보고 싶은 등산화입니다. 제가 라닥을 신고 싶었는데 라닥은 뭐 한물 같고, 테라 내년에 만약에 등산화 하나 더 사게 된다면 스카르파 테라를 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한 등산화 1등은 키네 타르기 3였고요. 2등이 스카르파의 테라였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분야가 뭐였죠? 생각이 잘 안 나시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분야 가성비. 가성비가 가격이 가장 중요한가 봅니다. 가성비니까요. 콜롬비아의 뉴턴 리치 뭐 플러스 2라는 모델인데 가격이 정말 싸요. 9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원 정도. 뜻 보면은 까만색이라서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평가, 편하고 길들이기가 필요하지 않다. 가볍고 접지력 좋고 가격 대비 전문가들이 매우 쓸만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찬을 했어요. 이 구매자의 평이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역대급으로 많아요. 그리고 4.5점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평가는 8명이 88점. 부정적인 면 한번 보겠습니다. 깔창의 내구성이 약하다. 뭐 싸니까 또 방수 성능이 좋지 않다. 이거는 방수가 아주 안 되는 걸로, 방수 기능이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발목 지지가 약하다. 좀 약해 보입니다. 예. 하지만 90불. 아까 지금까지 소개한 등산화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 아주 싸지만 가격 대비 매우 쓸만하다. 맨날 매주 등산 가는 사람 아닌 사람들은 충분히 실을만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중에 마지막. 팀버랜드의 매드센이라는 브랜드 모델입니다. 120불, 뭐 한 13, 4만원 정도. 예, 역시 저렴합니다. 전문가가 한 명이 리뷰를 했는데 90점을 줬고요. 구매자는 17,000명인데 4.6점을 줬어요. 요것만 봤을 때는 90점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88점이 나왔네요. 조금 어떻게 선정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편하고 사이즈가 정확하다. 디자인 뭐 팀버랜드니까 딱 멋있게 보입니다. 일상적인 착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등산을 매주 안 하는 사람이면 등산화가 일상적인 외출용으로도 쓸 수 있으면 좋죠. 가성비 부니까. 아치존의 지지가 좋다.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팀브랜드라는 브랜드가 만들었는데, 그냥 패션 브랜드가 만들었는데 아치존 여기가 튼튼하다는 이야기죠. 가볍다. 방수 성능이 좋다. 여기 보면 이게 뭐라고 태그가 달려 있는 게, 이게 방수가 그 고어텍스는 아니지만 방수가 되는 것 같고요. 부정적인 측면, 몇 번 착용하면 깔창이 고정되지 않는다. 예, 저도 팀브랜드 신발 예전에 한번 신어봤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소울이 이게 고정되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신발을 벗는데 깔창이 쑥 같이, 신발 벗을 때마다 깔창이 분리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느꼈거든요. 발볼이 좁다. 이거는 동양 사람이 리뷰를 쓴 것 같고요. 팀버랜드는 그냥 패션 브랜드입니다. 전문 아웃도어 등산화 만드는 브랜드는 아닌데, 팀브랜드에서 나온 등산용으로 나온 신발이 메디슨인 것 같고요. 이 신발이 가성비 부분, 좀 적은 예산으로 등산을 다니기에 적합하다. 그렇게 미국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에서 인기가 많은 미국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10가지 등산화를 알아봤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로바의 티베트 등산화를 백패킹용으로 갖고 있고요. 제가 어제 오늘도 그 지리산 천왕봉이 마주 보이는 웅석봉이라는 데서 1박을 하고 왔습니다. 백패킹 산행을 하고 왔는데요. 왕복 한 10km 정도 박배낭을 메고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코오롱에서 나온 등산화를 신고 갔습니다. 아주 만족했고요. 그 외에 제가 신고 있는 게 몽벨 등산화, 오래된 거 중등산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등산화, 아시는 분 잘 있을지 모르겠는데 레드페이스라고 하는, 지금의 레드페이스 말고 90년대의 레드페이스 통가죽 등산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한지 요새 서바이벌 게임 이럴 때 신는 뭐더라, 약간 인디안 이런 느낌 주는 브랜드였는데, 하여튼 그런 등산화 아닌 신발인데, 그 등산할 때 많이 신어서 저도 사면서 신는데 괜찮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제가 한 5켤레 정도 등산화를 신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발목이 없는 트레킹화 또 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조금 약간 드렸는데 우리나라 산에 가장 적합한 등산화가 접지력이 중요한 거는 맞고, 근데 접지력을 너무 접지력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편안함이 좀 편하지 않는 등산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등산화 고르시는 분들의 그 기준이 좀 너무 접지력 위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되면 어떤가 싶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등산화 구매하실 때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등산화를 고르는 안목이 좀 더 넓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방송을 했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다른 등산 장비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